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도 있고 해서 살을 좀 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굶자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굶는 다이어트는 정말 백전백패입니다. 굶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초기에는 살이 빠지는 것 같지만 향후에는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지면서 오히려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고요. 빠질 때는 이제 근육도 같이 빠지게 되고 뭐 지방도 좀 빠지겠지만 그렇게 빠지지만 나중에 살이 찔 때는 고스란히 지방이 다시 찌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되고 살이 잘 찌는 몸 그리고 마른 비만이 되는 몸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한 달에 5kg 빼고 싶어요. 이런 이제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5kg라는 체중은 조금 이제 약물 없이 빼는 것들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WHO에서 이제 체중 감량을 얘기를 할 때 우리 몸의 건강에 해를 주지 않고 뺄 수 있는 체중이 일주일에 0.5kg, 한 달에 2kg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한 달에 5kg 빼는 것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100kg 되는 환자분들이 한 달에 5kg 빼는 것과 60kg 되는 분이 한 달에 5kg 빼는 건 정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한 달에 5kg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체중의 5%,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를 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은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중의 포도당 레벨이 올라가고 포도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고 이 인슐린이 지방을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인슐린을 이 저장 모드를 차단하는 게 다이어트의 1번이에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겁니다. 통곡류는 드셔야 돼요. 그런데 정제된 잘 갈아낸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이런 것들 완전히 끊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끊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이면 4주면은 1주차에는 완전히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되겠지만 1주차 때 우리가 마음 먹고 하셔야 될 것은 탄수화물을 정제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겁니다. 이 정제된 탄수화물의 빈 자리를 단백질로 잘 채우셔야 돼요. 단백질은요, 우리의 포만감을 상당히 많이 주게 되고 우리의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줄이다 보면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는 단백질 열풍이 불어서 단백질을 잘 드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통계상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은 동물성, 식물성을 잘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은 뭐 계란부터 해서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 무가당 그릭 요거트 이런 것들 아주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 될 수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콩류. 콩은 정말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콩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음식들이 많이 있죠. 대두 자체를 먹을 수도 있고 뭐 청국장, 낫또 같은 것들도 있고 무가당 두유 이런 것들 아주 좋고요. 두부도 상당히 좋은 단백질의 보고원입니다. 그 외에도 호박씨라든지 그리고 아몬드라든지 버섯 이런 쪽에 단백질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것이 2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만 잘 드셔도 포만감이 아주 많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고 그리고 다음 끼니에서도 폭식을 안 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잘 드시는 게 두 번째가 되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이제 급속도로 빨리 하겠다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간헐적 단식을 말씀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현대인들이 이 엉망진창이 된 대사를 제대로 돌리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살이 찌는 게 쉬지 않고 먹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먹어서보다는 쉬지 않고 먹어서. 그러니까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자다 깨서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은 예전에 우리 산업화 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습관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먹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밤 9시만 되면 애들 다 자라 그랬고 대부분 먹는 것도 없었지만 이제 불 끄고 잠을 자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밤에도 일을 하는 분들이 많고 밤에도 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점들이 많고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재밌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면을 아끼면서 뭔가 재밌는 것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나온 것들이 간헐적 단식이고요. 이 간헐적 단식은 12대 12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12시간 공복이 시작되어야 비로소 우리 몸의 지방 대사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래서 12시간을 굶는 것부터 시작해서 12시간 그리고 이제 아침 7시부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는 밥을 먹고 그 뒤에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 12대 12의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 대사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고 이제 오토파지도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성공을 하면 이제 14대 10, 14시간을 단식을 하는 거고요. 더 가능하시면 16대 8까지도 단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5대 2라든지 여러 가지 간헐적 단식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께는 12대 12부터 시작해서 16대 8까지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14대 10 정도만 해도 상당히 몸이 가벼워지고요. 대사가 활성화되고 단기간에 살도 많이 빠지고 지방이 많이 빠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은 우리 현대인들의 무너진 대사를 바로 세우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 하자라고 마음 먹으면요. 제일 먼저 잠을 잘 주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일 쉬운 게 이 수면이잖아요. 그냥 달콤한 잠만 잘 주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수면을 잘 취한다는 게 이제는 숙제가 돼버렸어요. 우리 밤에 정말 그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인공 발광 조명이라고 하죠. TV, 태블릿 PC 그리고 휴대폰에서 들어오는 이 발광된 조명을 눈에 쏘이면요.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 10시부터는 잠을 잘 준비를 하시고 보통 한 11시 정도에는 좀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보통 이렇게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이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인한테도 나와서 성인에게는 복부의 내장 지방을 줄여주고요. 지방을 사지 말단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사를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밤 사이에 자고 나면 모든 것들이 새로 세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충분히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이 성장 호르몬은 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재밌는 거 하고 먹고 놀고 하다가 새벽 2시에 잔다면 이 성장 호르몬의 혜택을 거의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 충분히 자자. 그리고 잠을 잘 자야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이상한 게 땡기고 폭식하게 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다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렙틴, 그렐린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부터요. 잠을 잘 못 자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내장 지방을 차곡차곡 쌓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의 대사가 정상이 되고 식욕도 정상이 돼서 이 단기간에 살을 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간헐적 단식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굶기만 하면 이 정도 시간만 굶으면 단식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간헐적 단식이 나오게 된 그 배경들을 좀 보면요. 간헐적 단식은 크게 두 가지 노벨상을 받은 이론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는요, 오토파지, 자가포식 이론이고요. 하나는요, 생체 시계 이론이에요. 이 오토파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굶었더니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잡아먹고 자기 세포를 정리를 하더라. 청소를 해서 노화 방지, 다이어트에 도움을 되더라 라는 이론이고요. 생체 시계 이론은요. 해가 뜨면 먹고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잠을 자자라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 생체 시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말 잘 됐었죠. 밤 되면 재밌는 것도 없고 불도 다 끄라 그러고 하니까 그냥 충분히 잠을 잤었는데 지금은 그 생체 시계가 완전히 교란이 됐잖아요. 밤에도 너무 재밌는 게 많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재밌는 일을 하다가 잠을 못 주무시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체시계 이론은 저녁이 되면 불을 끄고 잠잘 준비를 잘 하고 낮이 되면 먹고 활동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싱크로나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 우리의 위장이 이제 일을 하고요. 해가 지면 위장이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싱크로나이즈가 안 맞으면은 이제 대사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가 지면 먹는
먹는 걸 멈추고 자자. 그리고 해가 뜨면 먹고 일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이론이 합쳐져서 나온 게 이제 단식이 좋으니까 자가포식도 잘 되고 생체식의 이론에도 부합하는 간헐적 단식을 하자라고 나온 거고요. 이것을 단식을 하면 좋은데 현대인들이 시간을 쪼개서 며칠씩 단식할 수 없으니까 하루 중에도 단식을 했더니 일정 정도 단식을 했더니 이렇게 며칠 굶는 것만큼 효과가 있더라라는 이제 이론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간헐적 단식에 하루 중에도 간헐적 단식을 해보자. 하루 중에도 단식을 해보자라고 나온 게 FMD입니다. 단식 모방 다이어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렇게 하루 중에도 12시간을 단식하자, 하루 중에도 14시간을 단식하자 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은 상당히 좋은데 이 간헐적 단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간헐적 단식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12시간, 14시간, 16시간을 굶고 바로 그것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6시간을 굶으면 우리 몸과 내장은요 정말 깨끗해진 상태가 돼서 뭔가를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제된 탄수화물, 구운 빵과 주스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주 달달한 커피 같은 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정말 그거를 빨리 흡수하게 돼서 오히려 몸에 더 안 좋은 것들을 흡수하게 되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일부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이 효과 없더라라는 연구들이 몇 개 나온 게 있어요. 그것들을 뒤집어 보면 간헐적 단식을 끝나고 나서 간헐적 단식이 끝났을 때 그 첫 끼를 먹을 때 제한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탄 고기도 먹고 했더니 막 발암물질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한 겁니다. 자, 간헐적 단식이 끝났을 때는요 더욱더 혈당 스파이크에 주의해야 돼요. 단식이 끝났을 때 처음 먹는 음식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더 많이 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흡수를 더 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한 식사, 아주 좋은 양질의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그리고 아주 양질의 지방을 적절히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되 탄수화물은 통곡류 정도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마치는 그 첫 끼 식사를 어떻게 먹느냐가 간헐적 단식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끝내는 그 첫 끼에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계획을 잘 하셔야 돼요. 간헐적 단식을 끝났는데 아무 생각도 없다가 간헐적 단식 끝났네. 뭐 먹을까 생각하다가 아무거나 시켜 먹거나 손에 잡히는 탄수화물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끝나면은 계란이라든지 뭐 샐러드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그릭 요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다이어트에 좋은데 공복에는 먹지 마라. 이런 말씀들 제가 드리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이것들이요. 다이어트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참 재밌습니다. 고구마는 생고구마는요. 다이어트에 정말 좋아요. 그런데 삶은 고구마, 구운 고구마, 튀긴 고구마로 갈수록 우리 몸에 혈당 지수도 많이 높이고 또 튀긴 고구마는 트랜스지방도 많이 먹게 되고 당도수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구마는 이 다이어트에서 좀 주의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고구마를 예를 들어 삶은 고구마를 좋다고 하니까 공복에 먹는다. 그렇게 돼서 공복에 먹었더니 속이 좀 안 좋더라.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공복에 우리가 다이어트 하실 때 다른 음식을 먹고 이후에 마지막에 고구마 정도 드시는 거, 고구마 반 개 정도 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지만 고구마를 공복에 드시면요. 타닌과 아교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위벽을 많이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과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공복에 고구마, 특히 이제 찐고구마 같은 경우를 드시는 거는 조금 좀 피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 정말 좋죠.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음식이고 정말 좋은 이제 과채류, 채소인데 이제 과일 같은 채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토마토가 공복에 먹으면 또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저는 이제 식사 마지막에 또는 식사와 식사 중간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토마토는 이제 약산성 음식이에요. 그래서 위에 들어가면 펙틴하고 이런 약산성 음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벽을 또 자극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아침 공복에 먹었더니 속이 안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토마토도 공복에 먹는 건 좀 피해 주시고요. 식후에 드시거나 식사와 식사 중간에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요즘 올리브 오일 정말 인기가 좋았죠.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었더니 다이어트가 잘 되더라. 이러해서 뭐 유튜브에도 그렇고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복 올리브 오일을 저는 처음부터 정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올리브 오일 정말 좋은 오일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대부분의
때문에 심혈관계의 효과, 다이어트의 효과는요, 식사와 곁들였을 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식단에도 올리브 오일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는다? 올리브 오일을 소주잔에 한 잔 따라가지고 공복에 마셨더니 다이어트가 달렸다? 이러면서 SNS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공복 올리브 오일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공복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요, 우리 몸에 기름을 넣는다는 건요, 포만감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췌장과 우리 담낭에 아주 급격한 수축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괜찮지만 담석이 있거나 담낭 질환이 있거나 췌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공복에 올리브 오일 먹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더 심한 문제는요,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었더니 하루 종일 속이 안 좋고 식도염이 생겼더라,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올리브 오일이요, 기름이기 때문에 위식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합니다. 그러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식도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식도 역류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은 공복에 먹는 게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올레샷, 레몬까지 같이 먹는 건 더 안 좋습니다. 레몬도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공복에 올리브 오일, 공복에 올레샷, 저는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에사비예요. 에사비가 뭐 최근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상당히 많은 일부 연구에서는 이제 에사비가 좋다고 나오고, 또 최근에 또 연구에서는 에사비 효과 없다, 또 논문을 철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좀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많은 연구를 검토를 해보면 에사비가, 사과식초죠, 에사비가 우리가 혈당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을 좀 낮추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축적된 연구들이 있는데, 문제는 에사비를 공복에 먹으면 안 돼요. 공복에 먹으면요, 에사비는 정말 강산성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 중에 제일 강산성이에요. 그래서 위염, 식도염, 위궤양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치과 의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경계라는 게 에사비를 공복에 먹는 건데, 치아를 다 부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에사비가 상당히 강산성입니다. 강산성을 공복에 퍼붓는다?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에사비를 꼭 드시려면 식후에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음식은 공복에 드시는 거는 피하시고, 다이어트에 다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식후에 드시거나 속이 좀 찼을 때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